이슈토크입니다. 국토균형발전과 해양수산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해양수도 부산으로 해수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의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2000년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한 이후로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해양수도의 개념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수도라고 하면은 예.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가 되고요. 정치 행정의 중심지에는 당연히 경제도 중심지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예. 국가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뭐 또 그 외에도 뭐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워싱턴이 행정 정치의 중심이라면은 예. 또 LA라든지 뉴욕이 경제 중심지로 이렇게 발돋움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연적으로 수도의 개념이 나눠져 있다고 보면은 또 인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이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 해양 수도는 이런 인위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축을 형성을 하는데 세계적인 해양 도시인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 수도에 버금가는 정도의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고 행정을 발전시키면은 자연히 서울에 대비되는 하나의 축이 발생된다. 예. 그러면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부산 또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양 수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해양 수도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 수도의 개념에 빗대었다 이렇게 예, 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해양 수도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세종의 행정 수도를 조성한다고 했을 당시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예. 지방자치권이 일찍부터 확보된 해외의 경우에는 관련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외국의 해양 수도 사례 먼저 짚어볼까요? 뭐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 예. 같이 이제 이렇게 해양 수도라는 개념을 일부러 떠들진 않는데 예. 해양 도시 또 해양 행정이라든지 정치 경제의 중심이 당연히 그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해양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 뭐 해양 수도라는 개념을 별도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이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해양 도시가 아닌 서울에 뭐 대형 해운회사의 본사가 존재한다든지 해서 이게 기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 독일의 경우에도 한 5개 도시에 행정기관들을 분산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러한 예에서 보면은 해양수산부라든지 해양 기능은 부산으로 이렇게 이전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면에서 해양 수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기관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 예, 그런 데서 출발했는 거고요. 예. 뭐 세종시의 행정기관을 전부 이전시키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동부가 해양도시 부산을 선포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해양 수도 부산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규제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면서 해양 수도로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해양 수도 부산의 현 주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한 6위의 수출국이고 9위의 수입국이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그 수출입이 발달되어 있는 무역 대국이거든요. 이런 무역 대국이 되는 이제 그 중심에 부산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부산이 이러한 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주로 이제 서울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공동화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여전히 대기업들이 서울에 본사를 둠으로써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한 20년 사이에 공공기관들을 부산의 해양과 관련된 것을 많이 이전시켰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을 끌어가면서 예.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최종 의사결정은 역시 해양수산부라는 정부 기관이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뭐 이러한 것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협업을 한다든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 부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 2016년 이 정도에 보면은 해운 불황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렇죠. 부산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예. 그거는 어떤 차이냐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항만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외국 선박의 기항이라든지 기항 허가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적정한 수의 좋은 선사들이 기항하도록 함으로써 선사의 수익성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운 산업을 유지를 시키는데 이러한 결정을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도적으로 해양 항만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도적으로 또 부산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말이 곧 해양자치권 부재가 예.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해양자치권 확보가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자치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항만 관리권을 이양받는 것인데요. 예. 이 항만 관리권이 이양이 된다는 것은 항만을 활용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 이 항에 기항할 수 있는 그 선박의 기항권을 부여를 한다든지 인허가를 행사하면서 예.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따라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예. 이제 현재는 이제 그런 것을 행사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어떤 행정행위가 중앙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해양 산업의 70% 이상이 부산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을 균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행정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만 자치권을 부산에 다른 지방에서 이제 이양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항만을 뭐 추가 개발한다든지 또 지금 이제 그 굉장히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항만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가야 되는데 예. 굉장히 많은 투자가 요구가 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이제 투자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만 자치권을 당장 이양받는 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항만 행정이 이 지역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만약에 자치권을 좀 확보하게 된다면 어떤 또 추가적인 사업들을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자치권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은 예. 부산의 도시발전 계획에 따라서 예. 항만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보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활용 방안들이 나올 것이고요. 예. 또 부산에서 어떤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느냐를 해양 산업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때 이러한 결정을 이제 부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과거에도 해양특별시 지정이라든지 관련 움직임이 있었지만 부산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발이 있어서 예. 무산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관련된 요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해양수도 법적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뭐 여러 번 그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공약으로 채택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 해양 행정 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해양에서의 활동이 부산이나 각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예. 인위적으로 이런 이제 현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해양특별시 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특별시 법에 어떤 내용을 넣어서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는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예. 쉽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지금까지 진행해 본 걸로는 크게 발생되지는 않고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그 부산에만 어떤 혜택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자 하는 것은 이 해양수산부가 이전해 온다 해가 타 지역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양산업이 70% 이상이 부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행정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모델이 그대로 타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렇죠.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온다고 해가지고 예. 타 지역의 해양산업에 또 도움이 되면 됐지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해양수도 역할 또 해양특별시의 역할을 행정기관을 이전시켜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또 민간기업이 협업을 함으로써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이런 그 지리적인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실질적인 또 최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해수부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의 여론을 살펴보면 부산의 이런 해수부 이전 주장이 지역의 이기주의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타 지역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문제 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가 처음 생겼을 때 서울에 아마 삼성동에 있었을 겁니다. 해양수산부 앞에서 건물을 찾는다고 해양수산부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데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이슈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해양 산업이 발달해 있고 해양수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러한 그 시민들이 열렬히 지지해주는 데서 해양수산부가 활동하는 것이 타 지역의 해양 산업에 있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세종시에 가 있다면 여러 개, 16개의 행정기관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내륙 지방에 사는 그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게 관심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해양수산부 존폐 문제도 여러 번 제기가 되고 또 기능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겠다면 또 부산 시민들이 도와서 부활시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으로 위치를 잡고 있으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타 지역의 해양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만큼 시민들의 인지도와 또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또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군요. 그렇죠. 앞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해수부 존폐 문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자체 해수부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해양부를 만들겠다고 했는 데서 이게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수산부라는 것은 해양이라는 공간을 관리하는 정부 조직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나라 정부 기관은 전부 기능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양이라는 공간에 관련되는 모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모으다 보면은 첫째는 이제 각 타 부처와의 사이에서 기능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능의 충돌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타 부처의 경우에는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화가 돼 있는데 해양 공간에서 모든 기능을 가져오다 보면 전문성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은 해양수산부의 기능 수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설립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존폐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제가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존폐 문제가 거론되는 정부기관 중에서 한 6개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한계에 이제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 면에서는 뭐 해운 물류 기능은 교통부, 또 수산 기능은 뭐 과거같이 농림수산부나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제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해양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존치가 계속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이제 충돌하는 과정이죠. 과정인데 결국은 여러 번의 대선을 거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오면서 보면은 해양수산부가 존폐의 문제가 나오거나 또 해양수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만 해양수산부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후원을 해왔다는 것이죠.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해양수산부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기능적인 면에서는 달리 볼 수 있지만은 역시 그 해양수산부는 강력한 지원을 받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더 존폐 문제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앞으로 좀 더 전문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해양수산부가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이제 해양수산부는
조직을 조금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물론 해양 공간 관리를 모든 부분을 하겠다는 것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만큼 전문성 면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핵심 분야인 이제 해운 물류, 항만 분야 또 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더 전문화시키고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너무 모든 분야를 가져오겠다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각 정부 부처 간에도 충돌이 생기고 또 지역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최근에 보면은 해운회사들 그 공동행위로 인해서 예. 토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이에서 봤을 때 이런 공정거래 관련 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훨씬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전문화되어 있는데 해운 분야를 일부만 가져와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손을 떼고 해양수산부가 이것을 수행하겠다고 했을 때 그 전문성을 정말 인정받을 수 있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전문화시켜야지 이것을 자꾸 그 역할을 기능을 자꾸 확대하는 쪽으로만 가다 보면은 결국 해양수산부의 존폐 문제는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따라야 그렇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예.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십니까? 해양산업 자체가 한 70% 이상이 부산에서 발달이 돼 있어요. 예. 발달이 돼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대부분 해양과 관련된 부분은 부산에 이전을 시켰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구조는 이제 관료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업을 해야 되는데 예. 결국 그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하는 뭐 해양진흥공사 같은 기관들이 최종 의사결정은 결국 해양수산부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해양산업이 여기에서 발달이 되면은 이게 이제 범위가 점점 확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수도권에 있는 서울, 세종시 여기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가는 세력이 부딪히면서 국가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해양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면에서 좀 보완되고 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산에서 이제 해양특별시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사실은 이제 결정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것은 결국 해양 자치권을 이제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해수부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것을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산시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면은 현재 맨원에서 분석하는 세계 해양 도시가 순위가 부산이 한 11위 정도 되는데 조선 분야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앞서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예.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은 순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사 법률 시장이라든지 중개라든지 비즈니스 쪽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를 이전시켜 놓고 대형 해운 회사들 본사를 부산에 이전시키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세계 해양 평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를 봐서 부산을 현재 세계 11위에서 뭐 세계 5대 해양 도시, 세계 뭐 3대 해양 도시 예. 이런 발전 계획을 시키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따라서 정책 수립을 하고 이것을 잘 꾸려 나가면은 아마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해양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와 부가 집중이 되면서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 시간 해수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와 지역의 전문가 등은 해수부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도약하고 해양수도라는 새로운 국가중심축 건설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